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블로그 교육하는 강사 수상한 노마드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블로그 스마트 에디터 원 기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에 글을 쓰기 위해서는 블로그 스마트 에디터 기능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제가 오늘 쉽고 그리고 재밌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에 보이는 화면은 블로그 스마트 에디터 원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 위에 보시면 아이콘들이 있죠. 이러한 아이콘을 스마트 에디터 원 기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블로그에 글을 쓰실 때는 스마트 에디터 1에서 글을 쓰게 될 거고요. 그러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여기 보시면 사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사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진 같은 경우는 블로그에 글을 적을 때 필수적으로 넣어야 합니다. 제가 사진 첨부 방식에 대해서는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놓은 것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진에 링크 넣는 법까지 이미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역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SNS 사진 같은 경우는 SNS에 있는 사진을 넣을 수가 있고요. 동영상은 여러분들이 동영상이 있다면 동영상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동영상을 잘 넣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스티커. 네. 여러분들이 스티커가 있으시면 스티커를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스티커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OGQ 마켓에서 유료로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인용구와 구분선인데요. 인용구와 구분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용구를 클릭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인용구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인용구 같은 경우는 어떤 인용구를 쓰는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인용구는 글의 소주제, 즉 핵심 키워드에 해당되는 것을 주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인용구에 명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는 따옴표 인용구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용구가 있죠. 그리고 출처 입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책의 일부분을 인용구로 쓰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넣어야 되겠죠. 하지만 직접 만든 명언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명언 같은 경우는 출처가 내가 적은 것이기 때문에 굳이 넣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인용구를 여러분들이 쓰실 때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글의 소주제, 즉 핵심 키워드를 넣는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컵라면 맛있게 먹는 법이라고 제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인용구를 2개 혹은 3개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컵라면 맛있게 먹는 법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용구를 통해서 적으면 되겠죠. 네, 예를 들어서 면발을 컵라면 뚜껑에 담아 먹는다. 네, 뚜껑이 아니라 뚜껑이죠. 네, 뚜껑. 면발을 컵라면 뚜껑에 담아 먹는다. 그래서 설명을 적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인용구로 핵심 키워드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물에 밥을 말아 먹는다. 네, 역시 글 그리고 사진 첨부해서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김치와 같이 먹는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인용구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소주제에 해당하는 것을 적을 수가 있고 그 소주제에 해당하는 핵심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적고 그리고 그에 알맞은 글과 사진을 넣는다면 블로그 포스팅하는 것이 훨씬 쉬워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런 식으로 포스팅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분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냐면, 자, 역시 구분선이 많이 있습니다. 구분선 또한 어떤 구분선을 사용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분선의 의미, 역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제가 구분선을 아무거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분선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구분선 같은 경우는 글의 흐름이 바뀔 때 여러분들이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글의 흐름이 갑자기 A에서 B로 바뀐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구분선을 사용해 주시면은 글을 읽는 독자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용구와 구분선만 제대로 쓰더라도 블로그 포스팅 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장소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맛집, 카페 등의 포스팅을 하실 때 맛집의 주소, 즉 장소를 넣고 나죠. 그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링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링크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밑에 링크를 넣어 볼게요. 링크를 클릭하셔서 URL 주소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블로그 글을 복사하고 싶으시면 여기 보시면 URL 복사를 누르신 다음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 클릭해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링크 또한 넣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링크 같은 경우는 블로그 글의 링크를 넣으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유튜브 링크 또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일은 보통 거의 사용을 안 하긴 하는데요. PDF 파일을 무료로 배포하고 싶다. 그러면 역시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정 소스 코드 표 수식 또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문이라고 되어 있고 나눔 고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글자 폰트, 즉 서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 또한 조절이 가능하고요. 글자 굵게 하는 거, 기울임, 그리고 글자의 밑줄 적용하는 거, 그리고 취소선 적용까지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 에디터 1 기능을 조금 더 이제 잘 활용하면은 블로그 글 쓰는 것이 훨씬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은 글감이라고 있죠. 글감에서 여러분들이 사진도 첨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같은 경우는 픽사베이, 언스플래시 등의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해서 사용해도 되지만 귀찮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에 있는 사진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늘이라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사진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에 나오는 사진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선스에서 무료 체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이미지가 나오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좋겠죠? 네. 그리고 책, 영화, TV 등등 여러분들이 글감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템플릿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추천 템플릿에 보면 여행을 가거나 리뷰글을 쓰거나 지식 정보글을 적거나 이렇게 할 때 템플릿이 있습니다. 이러한 템플릿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글을 적을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부분 템플릿 또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 템플릿을 활용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네이버 블로그 스마트 에디터 원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